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본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관계가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최고의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그 하부 구조로 인식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만찬 취소 배경에 대해 한국이 우리를 결단코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측이 자신이 피곤해서 만찬을 거절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자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네, 한국을 얼마나 졸로 보는지 다 드러나지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동아시아 세 나라 방문했지 않습니까? 말이 많아요? 네. 오늘 첫 멘트도 하셨던데. 예. 일본, 한국, 중국을 이제 거쳐서. 다 저녁 먹었는데 우리만 저녁을 안 먹었어요. 게다가 저녁 먹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네. 좀 사실관계를 진짜 어느 쪽이 맞는지 좀 중요한 얘기 아니고 밝혀지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실관계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측에서는 틸러슨 장관이 그러니까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틸러슨 장관은 또 반대로 얘기했죠. 한국에서 원래 주최하는 측이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최 측을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안 된 거다.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굳이 우리나라 저는 근데 이건 우리 외교부의 해명이 좀 더 신뢰가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그러니까요. 저녁 찬스를 그렇죠.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은 전형적인 외교적인 거대한 실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실수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걸 일부러 안 할 이유는 없을 텐데 일부러는 그러니까 안 했겠죠. 손님이 왔는데 시간대상 그리고 관례적으로 항상 1대1 장관끼리 만나면 만찬 하는데 그렇죠. 굳이 일부러 이번에만 제안을 안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에 가서 이런 말은 꼭 해다오라고 우리가 할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밥을 안 먹고 그냥 보낼 이유가 없죠.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이거 이제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외교적으로 준비한 답변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오늘 안 그래도 좀 작심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이 문제가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어떤 가장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으니까 꼭 이 동아시아 세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북핵 문제를 이번에 틸러슨 장관이 어떻게 세 나라를 방문하면서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미국의 역대 정부들이 책임이 없는가 책임이 또 있는가 있다면 얼만큼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저는 그 얘기 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이유에서 이 틸러슨의 해명이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독일에 총리가 왔는데 메르켈 총리가 왔는데 메르켈 총리가 악수하자고 하는데 그 장면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동영상.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외교 저는. 관례상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나라에 방문했잖아요, 게다가. 손님을 불러놓고 독일 총리가 와가지고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그 앞에 상황을 보면 악수가 이렇게 연출을 원하니까 기자들이 악수 이런 얘기 하니까 메르켈 총리가 하실래요? 네, 멀뚱멀뚱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악수하실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영어로 그것도. 그래도 안 하죠? 그랬더니 최소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 트럼프는 그 앞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노라고 하든지 손이 아프다고 하든지 아니 괜찮다고 하든지 좀 이따가 하자고 하든지 통상적으로는 악수를 하죠. 그게 싫다 하더라도 반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오른쪽에 앉았죠.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에 앉았는데 예. 메르켈 총리는 앉은 자세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상회담이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보고 있죠. 상대방 쪽으로 돌아앉았죠. 근데 트럼프는 앞을 보고 있어요. 전혀 시선을 그쪽으로 주지도 않고 말도 안 돼. 아예 정말. 앞을 보고 무슨 뭐 정말 그 싫은 사람을 일부러 만나는 것처럼 무례해도 이렇게 무례할 수는 없거든요. 그 외교 관례적으로 그리고 글쎄 이런 말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틸러슨 이번에 우리나라 그 3개국 온 장관도 그렇고 안한 무인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 보면 예. 자기들 전술 전략에 따라 필요에 따라 상대를 의도적으로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란 말이죠. 그러겠죠. 네. 장사꾼이 자기가 유리한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맞는데 장사꾼 말은 출신으로 맞죠. 네. 장사꾼 출신으로 틸러슨 장관도 맞습니다. 예.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트럼프도 장사꾼 출신이고 둘 다 장사꾼 출신이죠. 장사꾼 출신으로 필요하면 네. 그때 일부러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네. 무시 당한 거라고 봐요. 우리 정부가 틸러슨을 무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이유는 없었는데. 네. 무시 당한 건 철저히. 그리고 역대 정부 사실은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일본과 한국을 아예 비교를 해서 차등 비교를 해서 아예 그냥 정확한 워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사실 그런 그 차등 관계는 사실 우리 성조기 들고 나오신 분들한테는 참 충격적이겠죠? 유감스럽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린 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국기 들고 오신 분들은 희망 가지셔도 일본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동맹,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네, 차등으로 비교했어요. 영어에서 그 비교급 최상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주 정확하게 그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너무 하면. 심플하게 말해가지고요. 네. 여기에 해석하고 말로 여지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외국에서는 여기 거기다 또 의미를 부여하죠. 그게 더 없어 보여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그냥 뭐 의미를 부여하지 맙니까? 명백하게 말을 했는데 그냥. 일본 가장 중요, 우리는 중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부러 비교해서 말했는데. 그나저나 그 성조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 그 가슴 아파서 어떡하죠? 저는 그분들이 이런 뉴스를 자세히 쳐다보고 챙겨보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뉴스를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구나. 항상 그래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죠.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말을 해줘서 차라리 잘 된 겁니다. 고마운 맞아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말을 정확하게 안 해줬어요. 근데 속으로만 그렇게 장사꾼 출신들이 와가지고 너 1등 너 2등 막 말해주고 있거든요. 동아시아에서는 3등 되는 거죠 지금. 정확한 게 좋아요. 착각 안 하게. 네. 착각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골치가 아파서 왔다. 과연 미국이 그럴 만할 자격이 있는가?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부의 책임이다, 어느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북핵 문제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북핵이 기본적으로 네. 한반도에 쏠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핵을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데 남한에 쏘면 북한도 못 쓰는 땅입니다.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는 북한이 핵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교섭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처음에 왜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핵을 택했느냐. 그거는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로 가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1차 핵 위기라고 하는 그 NPT 탈퇴 그 즈음이 그러니까는 90년대 초반 93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배경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80년대 말에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많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는 일부 국가들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된 나라들도 있었지만 루마니아 같은 경우처럼 사실은 수령이라고 옛날에 해서 불렀었죠. 그 구조가 우리나라, 북한의, 김일성 체제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했었죠. 두 나라가 친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친했던 형제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차우세스쿠가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죠. 그렇죠.
장면을 보는 북한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도 북한이 조만간 루마니아처럼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 않은 전문가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는 북한도 저런 결국은 그 운명을 맞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죠. 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란 북한이 그 미국과 대화를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평화협정 얘기도 해요. 예, 네. 그 제안을 한 것이 미군 한국에 남한에 주둔해도 좋다. 그리고 다 좋고 그러니까는 그 대신에 우리와 수교를 해다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한마디로 거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전쟁이 끝나면 바로 평화협정부터 맺는데 우리는 인류사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60년 이상 협정을 안 맺는 거죠, 지금. 협정을, 네. 평화협정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전만 돼 있는 거죠, 정전만. 그렇죠. 정전 상태로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살려만 주면 다른 거 다 우리가 양보하겠다. 이제 이런 그 제안을 한 셈이죠, 미국한테. 그때 했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92년인데 그 아버지 부시 때였죠. 예. 근데 미국이 이걸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곧 망할 거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보고 그러니까는 미국 그 역대 그 공화당 정권들 특히 공화당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들은 1차적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그런 목적 그리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죠. 예. 그러니까는 금방 망할 나라를 우리가 왜 해주냐 이런 생각을 오판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북한이 결국은 눈을 핵으로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죠. 왜냐하면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이 네. 결국은 대륙간 탄도탄 ICBM 발사체 기술과 원천적으로 유사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싶은 핵의 능력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니네 예를 들면 워싱턴에 핵을 쏠 수도 있어. 네. 이걸 갖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마.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이게 이제 물론 핵 보유 양으로 따지면 북한이 10개를 가지게든 20개를 가지든 게임이 안 되는 것이 미국 핵 잠수함 한 대에 들어있는 핵의 양이 더 많아요. 그렇죠. 북한 그러니까 전체가 소유한 것보다. 1대1 대결 양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고양이한테 몰려있는 쥐 같은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는 구석에 몰린 마당에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목숨을 걸고 매달린 건데 핵에 매달린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적어도 이제 80년대 말 이후로 정권 교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엇박자. 운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까 싶을 이쪽에 정도로. 진보 정권이 탄생하면 저쪽에 보수 정권이 나오고 네. 엇박자.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 정권 중에서 그나마 그 안보 그다음에 대북 전략 이런 거에서 그나마 굉장히 그 진보적이었다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 당시 그때 미국은 아버지 부시 정권이 네. 있었죠. 같이 가서.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클린턴 정부가 왔었고 그나마 살짝 그래도 비슷한 어떤 노선을 취할 수 있었던 그 정권이 겹쳤던 것이 김대중 정권과 클린턴 정권이 한 3년 정도 겹쳤던 거. 그래서 클린턴 정권 말기에 네. 마지막에 카터가 방문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평화협정이 맺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 3년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연장됐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정도의. 6개월에는 한 달만 연장됐어도. 네, 맞습니다. 예, 그때 평화협정에 맺어서. 사실 그때가 황금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도 그 사이에 나왔었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기간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게 클린턴 정부가 끝나면서는 바로 부시 정부가 다 뒤집어 엎어놨죠.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01년도에 부시가 집권을 한 이후로 한 2003년 정도부터는 모든 그 대북 압박이 본격화되고 그때까지의 그 경수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무효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북한은 더 이상 기댈 곳은 없다. 플루토늄에서 이제는 우라늄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관계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측에서는 틸러슨 장관이 그러니까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틸러슨 장관은 또 반대로 얘기했죠. 한국에서 원래 주최하는 측이 그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최 측을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안 된 거다.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굳이 우리나라 저는 근데 이건 우리 외교부의 해명이 좀 더 신뢰가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그러니까요. 저녁 찬스를 그렇죠.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은 전형적인 그 외교적인 거대한 실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실수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걸 일부러 안 할 이유는 없을 텐데 일부러는 그러니까 안 했겠죠. 손님이 왔는데 시간대상 그리고 관례적으로 항상 1대1 장관끼리 만나면 만찬 하는데 그렇죠. 굳이 일부러 이번에만 제안을 안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에 가서 이런 말은 꼭 해다오라고 우리가 할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밥을 안 먹고 그냥 보낼 이유가 없죠.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이거 이제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외교적으로 준비한 답변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오늘 안 그래도 그 좀 작심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이 문제가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어떤 가장 핵심 그 사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으니까 꼭 이 동아시아 세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북핵 문제를 이번에 그 틸러슨 장관이 어떻게 세 나라를 방문하면서 풀 수 있을 것인가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그 미국의 역대 정부들이 책임이 없는가, 책임이 또 있는가, 있다면 얼만큼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저는 그 얘기 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이유에서 이 틸러슨의 해명이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 플레이를 하자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네. 한국을 얼마나 졸로 보는지 다 드러나지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동아시아 세 나라 방문했지 않습니까? 말이 많아요? 네. 오늘 첫 멘트도 하셨던데. 일본, 한국, 중국을 이제 거쳐서. 다 저녁 먹었는데 우리만 저녁을 안 먹었어요. 게다가 저녁 먹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좀 사실관계를 진짜 어느 쪽이 맞는지 좀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뭐 밝혀지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실관.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본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관계가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최고의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그 하부 구조로 인식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만찬 취소 배경에 대해 한국이 우리를 결단코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측이 자신이 피곤해서 만찬을 거절한 것처럼